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익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증권사 리서치센터 금융연구소 소장을 하면서요.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이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와서 지금은 학생들한테 현실과 이론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리셋이라는 것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한다는 거죠. 여기에 그레이트가 붙었으니까 더 크게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그레이트 리서치라는 것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세계경제 포럼 회장이 사용한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19로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 경제적 질서가 앞으로 생성될 거라는 거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이 세상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돈을 찍어내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이런 사회 경제적 질서 전반을 포함하는 게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거는 작년 하반기 각국 정부의 가감한 재정 통화 정책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실물 경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들 금융 불균형이라고 그러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은 한마디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이었습니다. 흔히들 경제학에서 마샬 K라고 그러는데요. 명목 GDP에서 통화량 M2라고 그러죠.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물하고 금융하고 너무 괴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의 거품이 미국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요. 버핏지수입니다. 버핏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올 1분기 현재 317%입니다. 장기 평균이 1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가 수익 비율 Q 레이쇼, 이게 과거 평균보다 2배 훨씬 높고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올 1분기 현재 52%나 됩니다. 과거 보면은 주식 비중이 50% 됐을 때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이었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50% 가고 미국 주가가 폭락했는데요. 지금은 그보다 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 가계가 주식을 많이 샀거나 혹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외생적 작은 충격이라도 오면은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올 하반기에는 큰 충격은 없을 것 같고요. 올 3분기는 실물하고 금융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10% 안팎 조정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요.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상관계수가 0.8이 넘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오르고 일평균 수출 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현재까지 보면은 주가가 일평균 수출 금액의 40%나 앞서가고 있어요. 그만큼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 괴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경제가 회복되니까 반등할 텐데요. 이게 이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제한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상반기 가가지고는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테이퍼링을 먼저 하겠죠. 그러면서 거품이 발생했던 아마 주식시장이 내년 하반기쯤에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전 세계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거든요. 2008년, 2020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었어요. 그래서 자산 가격에 모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한 거죠. 아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은 이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 부채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어떻든 올까지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분기별로 보면 3분기 뭐 10% 안팎 조정, 4분기 오르긴 오를 텐데 이제 그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하고 집값 거품이 발생한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 돈을 줄이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큰 변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매주마다 연준 자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금 1,200억 달러 정도 미 연준이 자산을 사고 있는데요. 아마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자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연준의 그 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혹은 감소했는가 이런 걸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가지고 항상 수익률이 높은 데로 이동합니다. 최근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미국도 주식형 펀드보다는 채권 시장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의 흐름, 이거는 일별로 우리가 돈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상당 부분은 현금 비율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0-40%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식을 샀고 부동산을 사냈을 때 그 자산가격이 떨어지면 그 원금 자체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과거 이 길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이 길을 겪을 때마다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왔을 때 그 이전에 모든 자산을 사버리고 현금이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미리서 대응해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용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폭락하면은 우리가 두려워가지고 주식을 또 못 사죠. 그런데 그 부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레버리지까지 일으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빌려가지고 싸게 주식 채권, 각종 자산을 싸가지고 더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현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지만은 그래도 자산을 지키는 게,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30-4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국가별 자산 비분에서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중국 등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흐름 보면 세계 소비축이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되는 과정이죠. 우리 수출만 보더라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줄어들고 중국, 아세안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리안 페섹이란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한국 경제를 세계 경제의 풍향계라고 할 수가 있었죠. 한국 수출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수출에서 미국 비중 줄어들고 EU 비중 줄어들고 대신 중국이나 아세안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중국 등 아세안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주식시장도 이렇게 반영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중국 등 아시아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섹터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3차 산업혁명 혹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럽니다만 그 모든 게 전기차, 자율주동차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동차 회사도 물론이고요. 배터리를 생산하는 회사,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섹터들이 꾸준히 성장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과거에는 기아, 질병, 전염병 이런 걸 걱정했는데요. 그런 것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한 20년 정도는 지속적인 성장 산업이고요. 그건 역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산 배분 국가별로는 미국 비중 좀 줄이고
중국 등 아세안 비중 늘리고 그다음에 섹터별로는 전기자동차, 자율주동차, 그다음에 건강과 관련한 헬스케어 이런 섹터의 비중을 좀 늘리면은 앞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예,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31% 상승했죠. 많은 주린이들이 주시장에 참여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참여하는 많은 주린이들이 주가 오르는 건 봤거든요. 그런데 1년에 그 31% 오르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 우리 주가가 앞으로 기대 수익률 한 5% 안팎이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 명목 GDP 성장률보다 약간 주가가 더 오르는데요. 우리나라 잠재 명목 성장률이 3% 안팎입니다. 예, 그래서 주린이들이 우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현금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뭐 시장에 떠도는 이런 거 소문에 의해서 주식을 사지 말고요. 예, 기업 분석을 하면서 천천히 살펴보면서 주식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에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모든 주식시장에도 모든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 수확을 하죠. 뭐 그런 주기가 있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주기를 보면은 작년 3, 4월 달에 씨를 뿌렸으면은 올 연초에 큰 수확을 거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확을 거두는 시기고요. 세계경제 부채 여건, 그 다음에 자산가의 거품 문제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다급함, 초조함에서 주식을 사는 시기는 아니고요. 조금 더 공부하면서 그 주기를, 씨를 뿌리는 시기를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